네, 오늘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하나 소식을 들었는데 천안함 영웅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나 양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친을 잃었는데 그 슬픔을 딛고 해군 장교로 들어갔다 저 과정을 해군 소위로 훌륭하게 교육 마쳐서 인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생을 또 이렇게 특별 대우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해군 총장이나 또 관련 사람들이 딸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에 이어서 해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이 있잖아요, 법. 예. 예, 그다음에 훈령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법하고 훈령 중에서 뭐가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다. 예, 당연히 법이 우선하죠. 해군 총장님. 예. 자, 군인복무기본법 43조에 의하면 구타, 폭언, 가혹 행위 및 성폭력 행위 인지적 시 보고 및 신고한다. 예, 군인복무기본법 43조에 의하면 해당 주임 상사는 바로 보고 및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또 부대관리훈령, 그거보다 하위 규정인 부대관리훈령 244조에는 피해자 의사 최우선 고려해 피가해자 분리 또 피해자 및 대리인 동의 없이 신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 및 누설 금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훈령을 적용해야 됩니까? 사실 먼저 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덜 됐던 이 법과 훈령의 차이를 인지를 못했던 이 성범죄에 관련돼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임 상사나 해당되는 부대장들이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못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님, 작전 예. 본부장님을 하셨으니까 고속지령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전방 초소나 말단 초병이 만일 무슨 작전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고속지령대에 올리면 사단장, 군단장, 중간 단계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보고할까요 말까요 필요 없이 바로 합참까지 보고되죠. 예. 그 지휘계통을 어떻게 보면 바이패스해서 그렇게 빨리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 선고충 상담 신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할까요 말까요 중간에 누군가가 지금 공군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공군총장이 해임이 됐는데 우리 남은 큰일 난다. 이런 의식을 하는 중간 간부가 하나가 있으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중사가 덕적도라고 하는 고립된 섬에서 물경 74일 동안 물론 그 주임 상사 말로는 아까 훈련 기초로 해서 본인이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자기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왜 구태여 주임 상사한테 이야기를 하며 가족한테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인데 이거는 고속지령대하고 똑같아요. 일단 발생을 했다는 걸 인지를 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성추행하는 걸 봤는데 내가 그걸 봤다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피해자한테 야, 이거 내가 신고할까 말까 그렇게 멍쓰리면 안 돼요. 고속지령대와 똑같습니다. 지휘계통이 아니라 선고충 상담으로 바로 각 군본부 및 국방부로 바로 고속지령대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휘관이 조치를 하면 됩니다. 아니 성추행 사건이 나고 성범죄가 났는데 지휘관 판단을 할 게 뭐 있어요? 빨리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하고 수사기관이 들어서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성범죄 사건을 수사를 하면 되지. 지휘관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작전 같은 지휘관이 직접 책임지는 것도 최대한 빨리 보고해서 중간에 지휘계통에 왜곡시키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그 보고하지 마. 야, 그러다 피곤해. 이런 거 얼마나 그동안 많았어요. 우리가 왜 고속지령대에서 선조치 후보고가 생겼냐 하면
작전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간첩 작전에 계속 실패하는 원인이 초동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작전 지역 확대 방지라고 빨리 조치가 안 돼서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까지도 바이패스해서 초병이 바로 합참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 이후에 비로소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가 났는데 아니 여기 덕적도에 있는 중령 지휘관에다가 또 뭐 그 이함대사 기지전대장에다가 이함대 사령관에다가 해작 사령관에다가 총장에다가 어느 세월에 올라옵니까 이게? 그래서 74일 동안 그 부대에서 그거 된 거예요. 아까 우리 김진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물론 1차 가해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1차 가해도 잘못됐죠. 범죄의 원인이죠. 그런데 공군 부상환도 그렇고 해군 여부상환도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입니다. 만약 1차 가해 때문에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 전에 했겠죠. 극단적 선택을. 똑같습니다. 2개월 반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2차 가해 버티고 버티다가 견디지 못해서 했어요. 이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것은 반복됩니다. 보세요. 공군에서 그 2차 가해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장관님 말이죠. 요거 빨리 부대관리 훈령 244조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부대관리 훈령 개정하십시오. 군인복무기본법 43조와 상충되지 않는 43조는 잘 나와 있어야죠. 인지적시 보고 및 신고하게 돼 있어요. 요걸 좀 디테일하게 지휘계통이 아닌 선고충 상당계통으로 보고하도록. 그래서 2014년 육군의 사단장을 바로 수사를 한 거죠. 1분만 한 것처럼 그게 가능했던 게 17사단의 병행생활 상당관이 바로 육군본부 직보했기 때문에 그 직보를 받은 당시 육군 총장이 중앙수사단장을 내려보내서 바로 17사단장한테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바로 수갑을 채워서 긴급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긴급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48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뭐 아시겠죠? 지휘계통이 아니라 인지하면 예를 들면 지휘관한테 먼저 보고했다 하더라도 오케이 나도 지휘계통을 보고할 테니까 빨리 선고충 상담 긴급 보고계통으로 보고해라. 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 지시를 했으면 그 지휘관이 특별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직접적인 지휘활동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신속한 보고 행위를 하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작전에도 신속하게 보고하면 크게 책임을 안 묻죠. 예.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난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분명하고 요 문제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적절한 기회에 국방위 다음에 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저기 네, 김진표 답변하세요. 의원님 주신 말씀하고 신원식 의원님 주신 말씀들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미 검토에 착수를 했고 피해자 중심의 활동을 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 그거 다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고충 상담 계통에 신고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다 열어놓고 하는데 아까 신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계통에서 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사에 착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아까 사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우리 네. 신원식 의원님 말씀 다 확충을 해야 되고요. 방금 장관님 말씀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한테 먼저 신고를 할 거잖아요. 호소를 하고 그럼 지휘관한테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성폭력 상담관한테도 먼저 할 수 있고요. 또 동료한테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최초 신고받은 사람이 어떤 계통으로 빨리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게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가 돼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장관님 기본법에 성폭력이 인지적시예요. 인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라도 옆에 동료한테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사람 말고
그거를 인지한 모든 사람은 적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같이 네, 해줘야 알겠습니다. 되겠다 이 말.